서울의 봄바람이 아직 차가운 4월, 민채는 가족의 부활절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포크를 쥐고 디저트를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민채야, 너희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폭발시켰다. 민채의 비밀이 드러난 그날,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다. 부모님의 얼굴에 새겨진 충격과 혐오가 그녀의 가슴을 찢어발기는 듯 했다. 그 후로 민채는 혼자서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눈물을 삼키며 하채를 생각했다. 하채는 민채의 대학 동기이자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둘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후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민채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하채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피어났다. 그러나 그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채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그들은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부활절 디저트 후 민채가 하채와의 관계를 인정하자 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라고 말했다. 민채는 짐을 챙겨 나왔지만 그날의 충격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왜 자신의 사랑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채는 민채를 위로하려 했지만 민채는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그 결정은 민채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하채는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민채는 가족의 압박에 굴복했다. 그 후 둘은 연락을 끊었다. 민채는 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낮에는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지만 밤에는 후회와 자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민채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가족과의 단절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했다. 민채는 엄마, 저는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하채를 잊지 못했다. 어느 날 민채는 우연히 하채를 만났다. 카페에서 일하던 그녀 앞에 하채가 나타난 것이다. 하채의 눈에는 여전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채야, 나 없이 잘 지냈어. 그 한마디가 민채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둘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세상의 시선을 피하며 민채의 내심 충돌은 점점 커졌다.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사랑을 선택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민채와 하채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채는 민채에게 둘이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민채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민채는 고민에 빠졌다. 집에 가봐야 할까? 그녀는 하채에게 물었다. 하채는 내가 준비됐을 때 가라고 조언했다. 민채는 결국 가족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여전한 거부였다. 아버지는 내가 그 이상한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올 생각 마라고 말했다. 민채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 그날 그녀는 하채에게 나는 가족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했다. 하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나를 포기할 거야? 그 질문에 민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선택은 점점 어려워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민채는 밤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자책은 그녀를 더 깊은 우울로 몰아넣었다. 하채는 민채를 지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하채의 부모님은 그녀의 성향을 알았지만 무시하려 했다. 그냥 결혼해, 정상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하채를 아프게 했다. 그러나 하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채에게 주리의 사랑은 진짜야. 세상이 바뀔 거야 라고 말했다. 민채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둘은 함께 서울의 LGBT 행사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채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되자 미묘한 차별이 시작됐다. 민채 씨, 그런 거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겨진 편견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채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하채에게 둘이 그만두자라고 다시 말했다. 하채는 왜 또?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함께 싸우자라고 설득했다. 민채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가족, 사회,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결정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채의 삶은 점점 복잡해졌다. 하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녀는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의 생일에 꽃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미 없어 라는 메시지였다. 민채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아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야 라고 말했다. 민채는 그 말을 새기며 하채와의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하채의 직장에서 그녀의 성향이 알려지자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라는 상사의 말에 하채는 분노했다. 그녀는 민채에게 기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이주를 고려했다. 캐나다로 갈까? 거기서는 자유로워 하채의 제안에 민채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 민채는 아버지의 병원 입원 소식을 들었다. 심장병이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왜 왔어? 내가 여기 있으면 아빠가 더 아파라고 말했다. 민채는 엄마, 저도 가족이에요 라고 울면서 대답했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민채야.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우리 집안은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민채는 병실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그녀는 하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채는 내 가족이 내 행복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족이 되라고 말했다. 민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친구들의 시선, 이웃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그녀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민채는 왜 우리 사랑이 죄가 돼? 라고 자문했다.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민채와 하채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행복한 순간을 쌓았다. 하지만 외부의 충돌은 계속됐다. 하채의 어머니가 찾아와 내 딸을 돌려줘라고 소리쳤다. 민채는 충격받았지만 하채는 엄마, 이게 나예요 라고 대응했다. 그 사건 후 하채는 우울증에 빠졌다. 민채는 그녀를 돌보며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채 자신도 지쳤다. 그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게 제 삶이에요. 받아주세요. 답장은 없었다. 민채의 내심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을 잃고 가족을 선택하면 사랑을 잃는다. 그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하채는 내가 결정해. 나는 기다릴게 라고 말했다. 민채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갈게요. 하지만 하채와 함께.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민채야, 제발 민채는 그럼 저는 안 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 선택은 그녀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상처는 깊었다. 하채와 함께한 삶은 행복했지만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사회의 편견도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시선이 쏟아졌다. 민채는 왜 우리는 숨겨야 해? 라고 물었다. 하채는 조금씩 바뀔 거야 라고 대답했다. 둘은 함께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민채의 옛 친구가 그녀를 배신했다. 민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말에 민채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하채에게 둘이 정말 괜찮을까? 라고 물었다. 하채의 대답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예스였다. 민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의 거부, 사회의 무시. 그러나 하채의 지지가 그녀를 버티게 만들었다. 어느 날 민채는 아버지의 퇴원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민채야,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채를 놀라게 했다.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민채는 하채를 받아주시면요 라고 대답했다. 가족의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민채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었다. 가족의 변화는 느리게 왔다. 민채는 인내해야 했다. 하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다. 민채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몇 년이 흘렀다. 민채와 하채의 관계는 안정됐다. 그들은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 사업은 번창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민채의 부모님은 가끔 연락했지만 하채를 언급하지 않았다. 민채는 엄마, 하채도 가족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자랐어. 천천히 라고 대답했다. 그 변화는 느렸지만 민채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이 다가왔다. 하채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었다. 민채는 그녀를 돌보며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하채는 민채야,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카페 손님 중 일부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자 악성 리뷰가 쏟아졌다. 레즈비언 카페. 가지 마세요. 그 말에 민채는 분노했다. 민채는 대응을 고민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존중해주세요. 그 글은 바이럴이 됐다.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민채의 가족이 그 글을 봤다. 아버지는 전화를 걸어 민채야, 왜 공개해? 집안 망신이야 라고 말했다. 민채는 아빠, 이게 제3이에요 라고 대응했다. 그 대화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채는 내가 잘했어 라고 격려했다. 민채의 내심은 복잡했다. 공개함으로써 얻은 자유와 잃은 평화 사이에서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그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채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둘은 다시 힘을 냈다. 카페는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나 가족의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가 카페를 방문했다. 민채야, 내가. 이게 내 삶이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채는 네, 엄마라고 대답했다. 하채가 인사하자 어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만남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하채. 그 여자를 가족으로, 민채는 아빠, 제발시라고 애원했다. 그 대립은 민채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하채에게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하채는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민채의 마음이 안정됐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왔다. 하채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하채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하채는 민채가 있어 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민채의 불안을 키웠다. 민채는 질투와 불신으로 고통받았다. 하채야, 정말 나만 사랑해. 하채는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민채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상담을 받았다. 신뢰가 중요해요. 상담사의 말에 민채는 노력했다. 둘의 관계는 회복됐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계속됐다. 아버지가 민채, 결혼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민채는 나빠. 저는 이미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화는 감정의 폭풍이었다. 민채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 하채는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아 라고 말했다. 민채의 삶은 여전히 균형을 찾는 중이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카페에서 열린 LGBT 모임에서 민채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하지만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민채의 부모님이 카페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 민채야, 우리. 미안해. 아버지의 말에 민채는 놀랐다. 하채를 보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익숙해질게 라고 말했다. 민채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남아있었다. 사회의 편견, 내부의 갈등. 민채는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됐다. 민채와 하채의 삶은 안정됐지만 새로운 시련이 왔다. 카페가 성공하자 미디어에 관심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커플의 성공 스토리 기사가 나왔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 시위도 일어났다. 비정상적인 사랑 반대, 피켓을 든 사람들이 카페 앞에 모였다. 민채는 두려웠지만 하채는 우리가 이겨라고 말했다. 경찰이 개입해 해산됐지만 민채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가족에게 지게 제3이에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민채야, 위험해. 어머니의 말에 민채는 하지만 포기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 갈등은 깊어졌다. 하채는 민채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녀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재발했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라는 진단을 받았다. 민채는 카페를 혼자 운영하며 하채를 돌봤다. 하채야, 나 없이 안 돼. 그녀의 말에 하채는 미소 지었다. 둘의 유대는 강해졌다. 그러나 가족의 개입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카페를 찾아왔다. 민채야, 이 생활 그만둬. 민채는 나빠. 왜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내가 위험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격렬했다. 민채는 나빠. 저는 정상적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돌아갔다. 그 사건 후 민채는 고민에 빠졌다. 가족을 포기할까? 하채는 내가 결정해 라고 말했다. 민채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우리 모두 만나요. 부모님은 동의했다. 모임 날 하채도 함께 갔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됐다. 어머니는 하채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민채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그러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민채는 이해했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지지했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손님의 말에 민채는 뿌듯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렸다. 민채의 옛 동료가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민채는 이상해. 그 소문으로 카페 매출이 떨어졌다. 민채는 절망했다. 하채는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둘은 마케팅을 강화했다. LGBT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회복됐다. 민채의 마음은 강해졌다. 그녀는 지게 제 길이에요 라고 확신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됐다. 부모님이 카페를 방문해 도왔다. 민채야, 자랑스러워. 거머니의 말에 민채는 행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덕적 딜레마가 남아 있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그 질문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시간이 흘러 민채는 가족에게 특별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 몇 년 전 쫓겨난 그날을 떠올리며 부모님, 오세요. 그녀의 초대에 부모님은 왔다. 식탁에 앉아 민채는 지게 제3이에요.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채가 함께한 그 식사는 가족에게 감당 못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을 직면하게 만드는 식사가 시작됐다. 민채의 카페에서 준비된 특별한 저녁. 부모님의 얼굴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민채야, 이게 뭐야? 아버지의 물음에 민채는 우리 가족 식사예요. 하채도 함께라고 대답했다. 하채가 요리를 내놓자 어머니는 맛있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긴장됐다. 대화가 흘러가며 민채는 과거를 꺼냈다. 부활절 그날 저 쫓겨났죠? 그 아픔 아직도 기억해요. 부모님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미안해, 민채야. 내가 무지했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잘못이었어. 그 고백은 민채를 놀라게 했다. 하채는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식사는 화해의 장이 됐다. 그러나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라고 솔직히 말했다. 민채는 천천히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가족은 오랜만에 웃었다. 하지만 민채의 내심에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이게 끝일까? 사회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카페 앞 시위는 가끔 일어났다. 민채는 우리가 싸워야 해라고 생각했다. 하채와 함께 그들은 권리 운동을 이어갔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는 커졌다. 가족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힘을 얻었다. 어머니가 민채야,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민채를 감동시켰다. 시간이 흘러 민채의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성공적이었고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됐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민채는 일기를 쓰며 내 선택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 없어 라고 적었다. 하채는 우리 영원히 함께 라고 말했다. 민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리지만 그녀는 희망을 품었다. 미래는 밝아. 그 믿음이 그녀를 지탱했다. 마지막으로 민채는 가족에게 미식사가 감당되나요?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그들의 변화를 상기시켰다. 가족은 내 덕분에 배웠어 라고 대답했다. 민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게 진정한 화해일까?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일까?